자, 보면 한 가지 상황을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공간에 이제 X, Y, Z 이렇게 있는데요. X, Y, Z가 있는데, 두 개의 이제, 이걸 서피스 커런트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요 아래 XY 평면상에는 어떤, 전류냐면요. 요 표면에 요렇게 흐르는 전류가 흐릅니다. 델타 I라는 전류가 흐르고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XY 평면상에서 여기에 델타 Y, 델타 X에 약간 쉬프트, 서피스가 있습니다. 서피스에서 요 XY 평면상에서 여기에 작은 전체가 다 흐르고 있긴 한데 이렇게 요 영역을 생각하는 거고요. 델타 I만큼 흐르고 있고 요 가로 세로는 델타 X, 델타 Y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그, 또 작은 요 면적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는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전체 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조각만 딱 뺀 겁니다. 떼어서 아래에서 흘러간 전류가 위에 전류는 반대 방향입니다. 델타 I고 여기에도 델타 Y, 델타 X의 전류 소, 서피스 커런트 뜻을 봅시다. 자, 여기서 아래는 이제 전체가 다 평면을 흐르고 있는데 X의 마이너스 X, AX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만큼 델타 G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델타 G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위에 전체도 다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풍면 다 흐르는데, 전류가 X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자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여러분? 자기장 방향은? 오른손을 감으면, 쭉 감으면, 아래 위에 한 거는 Y 방향이고, 그 다음 위에 흐를 때도 감으면 Y 방향이니까, 둘 다 Y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그죠? Y 방향으로 흐르니까, 여기서 이 경우에 보면 자기장이, 어, 이 방향으로, B필드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이제, 두 개 이제, 생각한다 그랬을 때, 이제 에너지를 생각해 보는데, 전체 에너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WM은 2분의 L, I 제곱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태고, 어, 이, 어, 이 작은 소에 의한 이 인덕턴스 델타 L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흐르는 전류 델타 I에 대해서 얘는 한 번 감은 걸로 생각하면 되니까 델타 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 Li분의 그 사이하고 감은 횟수가 1이다 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델타 프사이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 자기장에다가 단면적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자기장에다가 단면적인데 이 자기장입니다. 이 자기장은 요거는 위에는 뮤 곱하기 h입니다. 이게 자기장이고요. 자기장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는 델타 s는 요 단면적이니까 요 델타 x에다가 델타 g를 곱을 것이 요 면적이거든요. 델타 x에다가 델타 g를 곱을 게 바로 플럭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델타 i를 이제 이렇게 해주고요.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델타 i는 요 델타 i는 여러분이 그 암페어 법칙 있죠? 암페어 법칙 하게 되면 요 위에하고 아래는 자기장이 0이죠. 무한대 평면이 있는데 이렇게 전류 흐르는 거하고 이렇게 전류 흐르는 거 보면 이 바깥에 거는 바깥에는 서로 캔슬되고 밑에도 캔슬되고 이 중간에만 자기장이 들어가니까 요 바깥에 해보면 여기 이제 암페어 법칙을 써보면 요런 루프를 생각해 보면요 위에는 0이고 아래는 자기장이 존재하는데 요 속에 들어간 거는 전류 델타 I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런 루프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커런트 루프, 암페어 루프를 생각해 보면 위에는 0이고 아래는 B인데 H인데 이게 이제 H에 DL이 I enclosed 되기 때문에
이런 루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h의 델타 L이 요 길이가 델타 Y거든요. 델타 Y가 되고 그다음에 요 사이 흐르는 전류가 델타 I 전류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델타 I를 이제 델타 I 그 전류가 H에 대해서 델타 Y다 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 에너지가 자기장 에너지는 WM의 2분의 L의 I 제곱이었으니까 W 델타 WM은 이 속에 들어있는 자기장 에너지는 2분의 델타 L의 델타 I의 제곱이거든요. 요 속에 들어있는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델타 L은 이거를 쓸 수 있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의 델타 I분의 뮤 H의 델타 X 델타 G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델타 I의 제곱이니까 요거 델타 I가 요거죠. H의 어, 어, 이게 델타 I 제곱이니까 잠깐만요. 여기 델타 I 제곱이죠. 델타 I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것은 2분의 1의 델타 I 한번 약분이 되니까 UH의 델타 X 델타 G고요. 델타 I는 여기서 H의 델타 Y입니다. 그래서 H 하면 H제곱의 델타 Y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2분의 1의 뮤 H 제곱의 델타 X 델타 G 델타 Y 그럼 델타 X 델타 Y 델타 G는 요 속에 들어있는 볼륨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V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델타 V가 되겠죠. 그래서 요 작은 무한대의 전류수하고 아래에 흐르는 전류하고 위에 석스 커런트하고 요것만 딱 떼가지고 요것에 자기장 에너지를 보면 본 것처럼 볼륨에 대해서 단위 부피당 저장된 자기장 에너지는 2분의 1의 뮤 H 제곱이다 라는 것과 2분의 뮤의 D 제곱이다라는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자기장 에너지는 2분의 UH 제곱 혹은 2분의 H 제곱 D 제곱이니까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의 D의 H의 볼륨 혹은 2분의 1의 2뮤분의 E 제곱의 볼륨 혹은 2분의 1의 뮤 H 제곱 UH제곱의 볼륨, 그래서 볼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H, 자기장과 요거는 예전에 전기장 에너지 할 때도 비슷했거든요. 전기장 에너지는 2분의 1의 D와 E의 볼륨은 2분의 1의 입실론 E 제곱의 EV 혹은 2분의 1의 입실론분의 D 제곱의 EV 이렇게 해서 전기장 에너지하고 자기장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장이 주어졌을 때 장에 의한 에너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유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사실 2분의 Li 제곱은 세로에서 제가 그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계산되는 그 에너지 2분의 Li 제곱으로 출발했는데 얘를 이제 하나의 무한대의 그 전류가 흐르고 있는 또 아래에서 전류가 반대로 흐르고 있는 굉장히 작은 요 볼륨 속에 대한 걸로 굉장히 국한 지어서 이렇게 흐르면 저렇게 이렇게 반대로 흐르니까 요거에 대해 잘라가지고 계산하는데 2분의 Li 제곱을 가정을 하고 이 그 추가되는 인덕턴스를 이제 추가된 전류에 의한 그리고 이 플럭스 분해해서 델타 I 분의 델타 X 델타 G 이렇게 해서 유도를 이제 해서 암페어 법칙 쓰고요. 조그만 암페어 법칙 쓰고 이렇게 전체 에너지를 이런 보는 것처럼 B 필드와 H 필드가 주어졌을 때 자기장에 관한 에너지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줬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그렇게 에너지 연결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신기한데 지금 여기 이제 자기장과
전기장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에너지에 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예, 한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전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런 전기장, 자기장 부분을 실제 문제 가지고 풀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라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개념을 하나 더 소개하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기회를 이제 가져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세로에서 이렇게 해서 저항을 달고 이제 V를 걸어주고 흐르는 전류가 I고 여기 R이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V는 IR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죠? 저항을 이렇게 표현해서 저항이 있고 전압을 걸어줬더니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그때 흐르는 저항이 R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요걸 이제 레지스턴스라 여러분이 그러죠, 그죠? 레지스턴스고 여기는 커런트가 흐르고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요 전류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볼티지다. 볼티지 디퍼런스,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포스,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회로고 이걸 이제 우리 일렉트릭 서킷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회로에서 그 전압을 걸어주는 배터리가 있고요. 거기에다 저항을 달았습니다. 전류가 흐르죠, 그죠?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전류가 흐르네? 라고 생각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위에 아까 회로들 한번 봅시다. 이런 그 인덕기 있으면 옆에 1번 서킷에서 플럭스를 보내면 2번에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럭스도 쭉 보면 뭔가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어떤 바퀴죠. 그죠? 그러면 왼쪽에서 마그네틱 플럭스를 만들어내어서 전달해서 이 반대편에 있는 코일에 어, 플럭스가 흐르게 되고 그 플럭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2번 서킷에 들어있는 물질이 투자율이 높으냐 낮냐에 따라서 작은 플럭스가 흘러가기도 하고 큰 플럭스가 흘러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전자석 만들면 속에다가 쇠를 넣으면 자석 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플럭스를 갔는데, 흘러갔는데, 같은 플럭스인데 얘가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떻게 이제 생각을, 비슷하게 생각해 보냐면, 일렉트릭 서킷이 있는 것처럼, 어떤 플럭스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하면, 전류가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가문 횟수가 N이 있으면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크면 클수록 뭔가 플럭스를 보내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그럼 여기에다가 뭔가 감아주죠. 여기다가 이제 코어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거든요. 통과시켜 주면 여기를 통해서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얘가 코어가 철이냐, 혹은 이 투자율에 따라서 이 값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B필드에다가 DS를 한 게, 이게 플럭스를 생각해 보면, 이 값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시냐면, 이게 이게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힘을 V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분명한 거는 I와 N이 마그네틱 플럭스를 보내줄 수 있는 양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NI가 이제 플럭스를 전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플럭스를 전류 생각하면 이 플럭스를 이제 흘려주고, 그 다음에 이 플럭스는 흘러가는 플럭스 양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조절해 주고, 이때 이제 여기에 좀 더 흘러가게 하느냐, 좀 덜 흘러가게 하느냐, 하라는 걸 꼭 리지스턴스처럼 릴럭턴스라는 값을 이제 정의하거든요. 릴럭턴스.
릴럭턴스, 꼭 저항처럼 리액턴스처럼 리액턴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부사이가 이제 요 I처럼 생각하고 R을 저항처럼 생각을 하고 요거를 릴럭턴스 그다음에 얘는 이제 볼티지로 생각하고 플럭스를 좀 많이 흘려주려는 경향 얘는 실제 흘러가는 플럭스 양 얘는 그거를 컨트롤하는 양 해서 이 저항이란 게 R이란 게 그럼 보면 시그마 분의 1의 단면적 S분의 L 요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저항의 정의였습니다. 똑같이 요거를 릴럭턴스란 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때 이 시그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투자율 분의 1이고요. 요거는 단면적하고 길이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릴럭턴스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해서 요거 코어의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이 에어리어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야 될 곳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NI를 보냈는데 이게 커지면 단위 면적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갈 곳이 많아지죠. 그죠? 흘러가는 게 많아지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플럭스는 이게 이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릴럭턴스라는 거를 이제 이게는 막 플럭스를 넣고 그 다음에 길이분의 S로 이렇게 반대로 되면은 요걸 이제 생각해서 V는 IR처럼 NI는 부사의 커런트에 대해서 릴럭턴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에 플럭스를 흘려주는 양과 실제 흘러가는 플럭스하고 얘의 그 코어의 이제 리지스턴스에 상대하는 릴럭턴스 이렇게 생각해서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마그네틱 서킷이라 그럽니다. 이게 일렉트릭 서킷이 이거는 마그네틱 서킷이다.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 마그네틱 서킷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정의하게 되는데, 저희가 마그네틱 서킷을 정의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회로를 생각한다 그랬을 때, 키리오프의 법칙에 따르면, 이런 회로를 직렬로 연결한다. 이래 V로 이제 걸어주고, 이제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R1, R2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직렬 연결입니다. 서킷이 시리즈로 돼 있으면, 여러분 할 때, 여기 V1, V2 해서 이때는 V는 V1 더하기 V2잖아요. 전류는 I는 I1과 I2가 같죠? 시리즈 연결되어 있을 때. 그래 되어 있는데 이걸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플럭스로 되어 있고 NI로 흘려주고 있고 이제 여기 이제 감은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갭이 있고 이렇게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게 있다 생각해 봅시다. 여기 갭이 있고 여기는 코어가 있고 여기 플럭스가 가다가 여기를 통과해서 가겠죠. 이번에 이제 보면 이게 R1에 해당되고 이게 이제 R2에 해당됩니다. 이게 릴럭턴스 1을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돼 있을 때 그래서 해보면 이걸 비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전압은 그게 더한 거였는데 전압에 해당되는 것은 N1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이거를 N1, I1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감아가지고 N2, I2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NI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그네틱 모티브 포스 그래서 F로 표현하거든요. 마그네틱 마그네토 모티브 포스라 그러고 이제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 하는 것처럼 마그네토 모티브 포스라 그러고 요거를 이제 F1 얘를 이제 F2라 그랬을 때 전압이 두 개 합쳐진 것처럼 전압 합쳐진 것처럼 이거를 토탈 마르 폴스 모티 폴스는 이렇게 F1 더하기 F2 직렬 연결이 돼요. 3 이렇게 해서 이런 코일이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합쳐주고요. 그다음에 요 커런트 양은 이제 이게 보면 요 서킷하고 요 서킷하고 요 두 개가 갭이 있으면 회사에 다른 거라 생각해서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 사이 원은
SI2는, SI3는 이 플럭스는 이 안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in magnetic circuit, 마그넷 서킷에서 직렬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얘로 생각해서 얘를 볼티지로 생각하고 얘를 커런트로 생각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게 병렬 연결 부분도 있거든요. 병렬 연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문제 풀면서 한번 이게 언제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잠깐 소개했고요. 잠깐 소개했고, 그래 마그네틱 서킷이라는 게 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 보면 이제 이 에너지라는 걸 표현했었으니까 추후에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폴스, 이제 그런 에너지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수업 중 풀이 되는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예, 여기에 그 셀프 인덕턴스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앞에 예를 이제 보도록 보면 솔레노이드가 이런 보면 이렇게 있죠.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전류 I가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총 길이가 L이고 가문 횟수가 N번입니다. 열에 됐을 때 여기 요 사이에 그 셀프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B필드는 요 안에 B필드는 여기에 뮤 H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는 이전에 요 안에 H는 요 안에는 N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에다가 전류 I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L분의 N, I 이렇게 됩니다. H가 그래서 이거는 뮤의 N, I다 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계산했었냐면요. 이걸 이제 하나의 요 루프에 대해서 이제 전류 I가 흐를 때 요 위치에서 임의의 위치에서의 B의 R, 세타, 파이에서의 이제 요 벡터 포텐셜 A를 구했었고요. 여기서 B 필드를 구했었거든요. 요 B 필드를 구했는데 이 B 필드를 B 필드를 구했는데 요 루프 여러 개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개인 거에 대해서 합해서 요소의 자기장이 H가 NI다라는 걸 유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식을 UNI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플럭스를 이제 이 단면적이 이제 면적이 S라 그랬을 때, 요 자기장 요 B에다가 S가 면적인데요. 이것은 UNI에다가 면적 S를 곱을 한 게 V사이고요. 이 L이란 것은 플럭스 링키지, 람다에 나누기 흘러난 전류이기 때문에요. 가문 횟수,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는 N번입니다. 그래서 N에 대해서 요 BS, mu, N, I의 S 해주고, R을 해주면, 이것은 mu, N 제곱, I, S의 나누기 I가 되니까, 이것은 이제 I 약분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셀프 인덕턴스 단위 길이당 하는 부분은 이제 L은 mu, N 제곱, S가 단위 길이당 Henry per meter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문 횟수에다가 단위 길이당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체 헬에 대해서 한 건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에다가
또 L을 구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보면, 음, 음, 이게 이제 요런 문제를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한번? 네. 여기에 셀프 인덕턴스인데, 코엑시얼 케이블인데요. 내부 반경이 A이고, 외부 반경이 B입니다. 이게 이제 코엑시얼 케이블인데, 내부 반경이 A이고, 그다음 외부 반경이 B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무한대로 긴 케이블입니다, 이게. 코엑시얼 케이블인 거죠. 코엑 케이블인데, 여기에 이제, 어, 여기에 이제 셀프 인덕턴스를 구하라. L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좀 쉽게 푸는 방법은 이제 여기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푸는 방법이 있고 셀프 링키지, 플럭스 링키지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에너지하고 여기에 이제 보면 처음에 가정해야 될 게 뭐냐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 흐른다고 생각해서 전류가 흐르면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른다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I가 흐르고 바깥에 I가 이렇게 거꾸로 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작은 전체 시트가 있고 아래에 시트가 있을 때 아래쪽 전류가 흐르고 위쪽 전류가 흐르는 조금만 떼가지고 델타 L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코어가 있는데 중심에 전류가 이렇게 안으로 흐르고 바깥에 이렇게 되돌아오는 코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내부에 자기장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자기장은 여러분 암페어 법칙 따라서 첫 번째 0에서 로우가 A인 경우하고 두 번째 로우가 A에서 B, ASB입니다. ASB. 로우가 ASB입니다. 바깥은 B보다 큰 쪽은 이제 전류 I 흐르고 바깥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쪽은 자기장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암페어 법칙에서 이렇게 DL에서 I enclosed니까 이 바깥쪽은 한쪽은 이 위로 흘러가는 전류고 바깥쪽은 밑으로 내려오니까 두 개 바깥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 I, 마이너스 I가 서로 캔슬되어서 바깥에서는 전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하고 B 사이 혹은 A보다 작은 경우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로우가 A보다 작은 경우 이제 보면 이게 중심에서부터 요 로라 칭했을 때 또 중심에 작은 경우는 H의 로는 2파이 로의 H 파이는 같은데요. 여기 이제 전류가 I에 대해서 또 단면적 이 로가 돼 있으면 여기가 로면요. 요 A인 경우에 I니까 로인 경우는 A인 경우보다 면적이 줄죠, 그죠? 그래서 원래 I에 대해서 파이 A 제곱분의 파이 로 제곱으로 전류가 씁니다. 이렇게 이 단면이 이제 A 반경인데요. 요 A를 통해서 전류가 I가 쫙 흘러가는데 요 반경이 A보다 적은 경우는 이 A보다 적은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I가 흐를 때 이 A에 대해서 전류 I가 흐르는데 로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로가 A보다 B 사인 경우는 똑같은데 2파이 로에 H파이가 그 암페어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I는 또 A에서 B 사이니까 여기서 바라보는 거는 I밖에 없습니다. I가 되겠죠. 그래서 H 파이가 여기서는 2파이분의 A 제곱의 어, 로 I가 되고요. 2파이 A 제곱의 로 I가 되고요. 여기서는 H의 파이는 2파이 로분의 I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여기 이제 로에 대해서 h의 파이가 a에서 b까지 보면 a일 때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비례하는 거죠.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할 때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h의 크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군데 연결인 거죠. 요 h가 로에 대해서 요 중심 축으로부터 여기 a까지 거리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b 사이에서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g 방향으로 봤을 때 이제 플럭스를 보면요. 이제 플럭스를 보면 이 플럭스란 거는 이제 음, 플럭스는 어디냐면 이 자기장이 도는 게 이 방향이죠, 지금. 이 방향을 보니까 여기에 단면 있죠? 여기 단면.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축이 있고 밖에 싸고 있는 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장이 돌면 이 축으로 도는 거죠, 지금. 그럼 이 축으로 도는데 이 자기장이 끌고 가는 것은 요 단면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A이고 이렇게 있을 때 자기장이 도는 이 방향입니다. 이 필드 이렇게 됩니다. 필드에 있으니까 얘를 이제 플럭스란 거는 얘가 지나는 단면적 요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거리 방향 D로고요. 이 방향은 DG 방향으로 이렇게 옆면으로 쫙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럭스를 이제 어, 플럭스가 사이 1에 대한 거를 이제 이 1에 대해서 이제 D로 DG가 단면이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요 1번 여기서는 이 1이 2파이 A 제곱분의 로 I의 D로 DG입니다. 이게 D 사이 1이고요.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게 보면 요 플러스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어, D 사이 2 D 사이 2는 D2에 똑같이 D 로 D 파인데 DG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B2를 요걸로 잡은 거거든요. 얘가 H2고 얘가 H1입니다. 저게 2파이 소분의 뮤 i의 d로 dg다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 안에 쪽에는 이제 보면 지금 요 플럭스가 되는 게 실제 플럭스는 요 안에 들어있는 것만 사실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요 d 람다 플러스 링키지는 요 d psi 1에 대해서 똑같이 파이 a 제곱분의 파이 로 제곱으로 단면적으로 나눠준 만큼 줄거든요. 전체가 요 들어간 전류는 실제 요 속에 들어있는 거는 전체 I에 대해서 비율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감원 횟수가 줄어든 것처럼 생각해서 플럭스에 대해서 줄어드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2파이 A 제곱의 로 I의 A 제곱분의 로 제곱의 D로 DG가 되고요. 여기서는 D 람다 2는 여기서는 그대로 써줍니다. 2파이 로분의 UI의 D로의 DG다.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D 람다 1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파이 잠깐만요. 2파이 A 제곱의 뮤가 빠졌네요. 이건 뮤가 빠졌네. 로 i의 로드가.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는 이제 0에서 a까지, 그다음에 0에서 l까지 하는 게 이제 람다 1이거든요. 합치고 2파이 a 4성분의 뮤 로 제곱의
요 삼성의 2하고 삼성이죠. i의 b로 뒤지다. 라고 하면 2파이 a 사성의 mu i는 그대로 써주고 그 4분의 로 4성의 0에서 a고요. 그 다음 l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8파이분의 여기 a 4성이고 해서 8파이분의 mu i l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람다 1인데요. 이게 플러스 링키지인데 요거를 i를 나눠주면 i분의 람다 1은 이게 셀프 인덕턴스 L이거든요. 이게 이제 88분의 어, mu L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셀프 인덕턴스에 해당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속에 있는 것만 I 자체 선에 대해서만 인덕턴스로 구한 거가 됩니다. 이게 좀 식이 좀 복잡긴 한데 그 나머지를 이제 하면요. 이게 D 람다 2 이것도 해보면 이제 D 람다 2의 합은 얘는 이제 A에서 B까지고요. 0에서 L까지 하는데 이제 보면 0에서 L까지의 A에서 B까지가 요 사이에 있는 요 사이 자기장이거든요. 이 사이 합이니까 요거를 2파이 로분의 요겁니다. mu i의 d로 dg가 되니까 이것은 2파이 mu i는 똑같고요. mu l이고 로그의 a에서 b까지입니다. a에서 b까지고 이게 람다 2인데요. 이게 람다 2인데 이게 l 바깥쪽은 l은 i분의 람다 2니까 얘는 2파이분의 mu i의 로그 i 빠지고 a분의 b 이렇게 되어서 지금 사실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달에 완전 문제가 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어, 지금 여기 보면 코엑셀 케이블이 있을 때, 이 속에 전류가 통째로 흐르고 있는 경우하고, 자기장이 이 사이에 갇혀 있는 경우하고 둘로 나눈 거거든요. 요거는 전류 흐름에서 자체적으로도 전류가, 이 위치에 따라 흐르는 전류 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 플럭스 링키지를 요 내부에 자기장에다가 비율을 나눠줬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해주는데 플럭스 링키지로 할 때는 실제 이제 요거를 파이 A 제곱, 파이 로 제곱 나눠져서 요게 줄어든 형태의 람다로 하고 얘를 전체 람다를 합쳤을 때 그 길이에 대해서 비례하는 인덕턴스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I와 바깥에 이제 전류 두 개 사이인데요. 그 사이를 자기장을 구해가지고 이걸 이제 똑같이 플러스 링키지는 1로 생각하고 1 곱하기 플러스 링키지를 하게. 왜냐면 전류는 그 자체는 하나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람다 2를 다 뺐을 때 얘는 I에 비례하는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인덕턴스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한 거는 자기장으로부터 플러스 링키지를 구해서 그 다음에 전류에 비례하는 값으로 생각해서 그 전류에 비례하는 값이 바로 인덕턴스다 라는 차원에서 계산한 거고요. 자, 이 계산을 다른 예와 함께 다음 시간에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은 전체 그 자기장에 대한 그 전체 스케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요 전체 요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 수고했습니다. 예.